예, 결국 검수완박 본회의 열렸다. 예, 오늘 뉴스탑 10 1위입니다. 국회 현장부터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민주당 단독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구에 대해 국회 본회의 민주당은 현장 모습인데요. 국회 본회의에 수용할 수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 지금 이를 막기 위해 또한 무제한 토론, 선거 그러니까 문제는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주제로 단상의 넣어줄 수 국민의힘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부칙에 결국 본회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전반적인 국회 분위기부터 먼저 알아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제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새로운 국면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에 서서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보시는 대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통과될 가능성은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죠. 첫째,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24시간 이후에 중단시키려면 그 180명 이상의 의원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의당을 합쳐서 최대한 끌어모아도 185명. 근데 만약에 정의당 의원 6명이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은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의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회기, 본회의 일정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의사 일정을 우리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뭐 필리버스터를 막고 또는 그 회기 일정을 쪼개 가지고 두 법을 통과시킨다면은 예. 아마도 그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그 국무회의 전까지는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뭐 필리버스터나 여러 가지 그 차질이 생긴다면은 5월 3일을 넘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5월 3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두 법안을 서명 공포하겠다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민주당의 그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오늘 인수위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메가톤급 대응이 나왔죠. 설사 법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슈는 계속되고 6월 1일까지는 계속 전국의 모든 이슈를 흡수하는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욱 교수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단 본회의를 연 건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의 중재안을 파기했다,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으로선, 이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4월 22일 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죠.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교섭단체가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갑자기 이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완화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조정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니까 소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인수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5월 10일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 안이 올라오게 되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원칙을 얘기했고 그 원칙을 파기한 건 국민의힘인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입법 절차를 밟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건요.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준석 당대표가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야 합의했을 때 상생과 협력의 정치가 열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권순정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들하고 백브리핑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도 좋아할 거라고 얘기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인 건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소와 수사 분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지, 만약에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 합의 자체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소위 본인이 얘기한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화면을 잠시 볼까요? 여기 화면이요. 이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했고 다시 논의를 거쳐 보완했지만 야당이 끝내 거부했다. 유감이다. 이제 결국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수순을 돌입했고 조금 전 5시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저렇게 본회의를 소집했고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의 첫 번째 주제로 나섰습니다. 잠시 현장 목소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잠시만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극단적 지지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극성스러운 문책폭탄, 편향된 정치 스피커들의 압박, 당내 극단주의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진영의 빗장을 풀고 민심의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예. 이 시각 국회 상황이고요. 좀 움직이는 소식 있으면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국회 현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인의 판단 착오했다라는 발언과 함께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여러 사과까지 했는데요. 뭐 이 결재지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민주당 시간을 좀 돌려보면 어젯밤 심야에 법사위를 열고 안건 조정위와 법사위를 거쳤습니다. 이제 저희가 별다르게 화면을 가공하지 않고요. 어젯밤 국회 민낯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소개하는 거 방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뭐 하시는 겁니까? 뛰세요. 아니 지금 의사봉을 왜 들고 다녀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 안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 의사가 조심해 줘야죠. 아니 의사가 이게 뭡니까? 아이고 그러자. 안해를 선포합니다. 한게 뭐 있어요? 원천무효!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결하겠습니다.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11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별다른 가공 없이 어제 국회 상황을 좀 길게 보여드렸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다 저간의 사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땐 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우선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제가 꼭 한마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민주당의 유일한 논거가 뭐냐면은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 파기했으니까 국민의힘 책임이다. 그러니까 계속 강행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국회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은 그 합의의 전제가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그 전제가 만족이 되어야 그 합의가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은 마을 주민 대표 2명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저수지를 만들면은 쉽게 말해서 익사 사고도 생기고 또 홍수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을 못하겠다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은 합의되었다 합의 파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다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화면을 보니까 정말 국회 선진화법이 결국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과거의 동물국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선진화법의 안건조정회의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룰이 있는데 그것을 뭐 꼼수 탈당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선진화법을 껍데기로 만드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선진화법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항을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를 쉽게 말해서 무너뜨리는데 사용하고 있어. 그런 장면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란 표현을 쓰셨고 뭐 국민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고요. 일단은 과정은 그렇고 어제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화면을 잠시 만나봤는데 지금은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검찰청법 개정안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설주환 변호사님 여기서 또 민주당의 꼼수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회기 쪼개기. 네. 오늘이 4월 27일 수요일 지금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 새 회기를 열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회기를 쪼개서 바로 검찰청법 개정안 혹은 형사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일단 법리적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뭐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각각 두 법을 지금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정의당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국회법 106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무제한 토론 종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180석이 필요한데 정의당이 만약에 여기에 동참해 준다고 한다면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회기 쪼개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마 이 법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시각에서는 정의당이 지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저지에 대해서도 뭐 이렇다하게 민주당 편을 꼭 든다 안 든다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민주당에서도 회기를 쪼개서라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당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4월 말까지 이것을 표결을 해서 입법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저게 최후의 방법이죠. 회기 쪼개기가. 그래서 이제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종결권을 아마 하겠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최후적인 수단으로서 아마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어떻게든 정의당을 설득을 해서 아마 무제한 토론 종결권을 같이 동참해 주기를 아마 설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볼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시간 역순으로 가보면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 그러니까 문 대통령 퇴임 뭐 일주일 전쯤인데 시간 역순으로 봤을 때 이전에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 검찰청법도 통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회기 쪼개기를 민주당이 할 수 있다. 근데 이것 또한 뭐 위장탈당 못지않은 절차적 문제 아니냐, 위법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지적도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결과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내용 면에서도 문제지만 지금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위헌 논란이 있죠. 검사의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과연 그 헌법이 규정한 그 영장 청구권 그 정신에 맞는 거냐 이 논란이 있고 절차적으로도 그동안 그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양형자 의원 그 사보임 그 꼼수 사보임 논란이 있었죠. 또 양형자 의원이 말을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제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사실은 저렇게 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예. 여야가 마지막에 조율한 안이 있는데 그 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소위를 통과한 안이 안건 조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에서도 그 안을 그대로 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내야 될 처지고 또 이제 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또 그 회기를 쪼개기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절차적 정당성에 굉장히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 지금 뭐 이미 그 헌법에 위배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가지만 절차적으로도 지금 위법 논란이 있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도 돼 있기 때문에 위헌과 함께 위법적 논란 이것도 지금 앞으로 계속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 어제 화면 앞서도 만나봤지만 뭐 진성준 의원, 뭐 김진표 안건소위의 의사봉을 두들기는 김진표 의원의 모습도 있고 검수완박, 뭐 죄인 대박 이런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의 의원들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용 의원 앞서 몸싸움을 방불케 하는 그 화면도 잠시 만나봤는데요. 어제 법사위 현장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술 먹고 햇살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그러면 지금부터 음주하면 대체 한번 할까요? 예,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를 두고도 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최근 위장 탈당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민영배 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탈당 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요한 과제인 검찰개혁의 조속한 마무리에 애쓰겠습니다. 저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 속에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거센 비판이 있습니다. 격렬한 응원도 있습니다. 개혁의 여명을 밝히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어제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의원 몫으로 민영배 의원이 참여해서 회의를 시작했고 이게 바로 다시 안건조정이 거쳐서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대의를 위해서 본인의 탈당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민영배 의원의 말을. 아니 저는 뭐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적으로는 정당 정치예요. 정당 정치의 민주주의인데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서 어떤 특정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강행 처리를 위해서 소속 정당을 손쉽게 탈당한다. 그럼 나중에 또 복당하겠죠. 국민들을 정말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 또는 정당 정치를 한마디로 코미디로 만드는 그런 아주 참 안타까운 장면이고 그에 비해서 그 양향자 의원님 보면은 상당히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에 저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좀 속이 상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욱 교수님, 민영배 의원의 역할이 민주당으로서는 꽤 컸고 어제 기립표결에서는 또 양양자 의원이 일어나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사보임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많은 비판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여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중재를 한 거고 여야가 합의를 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밀어붙였을 때 소위 그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이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고 또 국회 동안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고 얘기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합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의총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여기다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적어도 정당과 국회에서의 의원총회라고 얘기하는 건 대의하고 있는 분들이 소위 국민들을 대의해서 어떤 결정들을 간접적으로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인수위 같은 경우는 이 합의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까지 다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을 이유가 뭐냐? 계속 국민의힘은 국민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럼 여야가 합의할 때 국민과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 파기할 때 국민은 다른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안에만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인 겁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여론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로 따지면요. 과거에 청와대 이전 같은 경우 국민들 여론이 더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청와대 이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은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바꿨을 때에는 정확한 이유를 대야 돼요. 근데 이유는 국민이에요. 저는 어떤 국민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볼 때 설명 안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기소 수사 분리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토론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일반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쌍방이. 예. 이 법안이 처리되는 동안 사실 저런 항의, 격한 목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국민의힘이 할 수 없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장발을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의 7세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국회법의 규정과 절차를 위배한 원천무효였습니다. 저 마이크를 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긴 했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네. 필리버스터 글쎄 회기 쪼개기 딱 하루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여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임시 방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정의당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대체로 민주당이 정의당과 힘을 합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정의당이 쉽게 그 필리버스터 중단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는 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조항이 패스트트랙, 그다음에 필리버스터하고 그 안건 조정인데 패스트트랙은 뭐냐면은 소수가 물리적으로 의사 진행을 막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패스트트랙이고 필리버스터하고 안건 조정위는 그렇게 물러난 소수가 최소한의 자기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소수의 입장을 밝히고 그것도 안 되면 필리버스터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건데 소수를 위해서 만든 제도를 소수당인 정의당이 부정한다? 이거는 향후 그 의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당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겠죠. 그리고 애초에도 그 정의당이 그 검수완박법 4월 처리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까지 시키는데 동참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의당이 의원 이제 6분입니다만 아직 그 뭐 6명이 다 같이 행동을 할지 예를 들어서 뭐 3대 3으로 나뉠지 4대 2로 나뉠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24시간 안에 정의당이 어떤 결정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1차 이제 방향이 잡히고 만약에 정의당이 이거 아무래도 그 옳지 않다고 국민의힘과 함께 선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정의당의 결정이 굉장히 그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박민식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법사위를 통과했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이 중재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얼마나 졸속이냐. 이게 원래 여야 합의 상황은 검찰의 수사권 가운데 부패, 경제범죄 등인데 이게 통과되고 민주당이 수정해서 부패, 경제범죄 중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좀 더 축소하는 법으로 주도세를 못 오게 바뀌었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뭐 여러 군데에서 결여 흠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 대표적인 것도 저런 거죠. 지금 말해서 부패 경제범죄 등 하면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상대적으로 경제범죄 중 하면은 상당히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도 소위를 거치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 전체 회의를 거치면서 미리미리 조율된 아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혀 서로 토론이나
표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저게. 그냥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민주당 소소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은 아니더라 이런 거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절차적인 그 정당성을 완전히 잃은 그런 법안이다. 법안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설주환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격도 없고 합의 중재안과도 판이하게 다르고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 어저께 법사위에 이러한 상황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민주당이 만든 겁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 지난주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 정치의 부활이라고 그랬었어요. 정말 양당이 정말 다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일찌감치 열어서 거기에 수용을 했고 그다음 민주당도 수용을 해가지고 정말 금요일날 우리 점심 때까지만 해도 정말 다음 주에 법사위 수월하게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말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어저께 그 난리가 난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안건 조정위에서 이거 원래 중재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와서 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본회의에서는 다시 중재안으로 돼 있는 지금 문구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절대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국회법에 다 적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야가 다 합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 통과시키기로 한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 등을 중으로 바꿨다면 일부러 바꿨다면은 그거는 좀 과도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패, 경제범죄 등 하면은 그 등 안에 선거 공직, 대항 참사, 방위 산업이 또 들어갈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우려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동안의 역대 정권의 논의를 통해서 시행령은 그 법 조문은 물론이고 그 법 정신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도록 지금 이미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중을 안 하고 등으로 하면은 여기에 시행령으로서 새로운 그 범죄 수사 대상 범죄를 넣어서 검찰의 기능을 더 확산한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민주당의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